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렇게 얼핏 뵈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안색이 좋으셔서 연세가 짐작이 안 되는데 몇 년생이십니까? 1955년 아, 생이고요. 네네. 55년생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그렇죠. 예. 같은 해에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돈도 대신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나 대신에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바로 인류에게 좋은 식품 또 치료에 효과도 있는 그런 주겸을 만드는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 창업을 하시기 전에 창업 전에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창업 전에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로 일하고 또 출판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아버지의 의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한 100여 구 가방에 넣고 여의도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입법기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들께 이걸 입법에 좀 반영해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국회 정문도 출입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서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에 또 이 언론사가 그래도 그런 일을 이 세상에 알리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시 광화문에 있던 조선일보사를 찾아갔는데 거기 5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선우이 주필 이렇게 만나 뵙고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 아버지께서 훌륭한 의술을 지니고 또 인술을 많은 사람들이 펴서 세상에 정말 공헌하신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보사부나 제도권에서 공인되지 않은 바에는 신문에 게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논설위원실에 조용히 계시던 한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논설위원 송지영 선생입니다. 그분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신문 논설을 써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송지영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다 검토하고 나서 이 분야에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이거 신문에 또 방송에 몇 번 쓰고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가능성은 적으니 자네가 직접 기자가 돼서 기사를 쓰게, 그리고 자네가 직접 출판을 해서 세상에 알리게,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제 고전 구격 기관이 있습니다. 고전 구격자 양성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번역 일도 하고 번역 일을 할 사람을 교육시켜서 양성하기도 하는 기관인데 그곳에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 형제들이 거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5년 전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번역 활동도 했죠. 그래서 번역이나 글을 쓰는 것이나 책을 출판하는 것이나 모두 초점은 아버지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이 독창적이고 독특한 의학 내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 77년부터 이제 81년, 2년,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드는 그때까지 이제 쭉 고전 번역 또 기자로서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창업 전에 자비 출판으로 최초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시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때 뭐 창업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뭐 출판 네. 사업을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아버님 의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1980년부터 모 주간 신문사 기자를 하고 81년부터는 한국 최대 정단인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하는 이 불교 신문사 이 기자로 편집 기자로 이렇게 입사를 해서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그 틈틈이 이제 신문에 수행인의 건강학, 인명과 체험의학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이제 인산 선생의 인술 내용을 이제 쭉 연재를 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그것을 모아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찾아서 이 대화를 나누니 이런 책은 의학 전문 서적이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비용을 들여서 이 책을 출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출판사 대표는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자비 출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뭐 말은 해놓고 자비 출판하려고 비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적은 비용도 아니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좀 있던 이제 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서구 화곡동에 그 전세 이제 400만 원의 전세금인데 그 전세금을 인출해서 전세를 저쪽으로 종로구 부암동 산 꼭대기 그 부자 사는 동네인데 그 맨 위에는 이제 집이 비도세도 하는 그런 집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만 원의 그런 이제 초라한 집으로 일단 이사를 가고 300만 원을 이제 거기다 이제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 한 100여만 원은 이제 천호동의 모 사찰에 그 인산생을 존경하고 따르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또 5, 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쾌척하고 또 인산생을 따르고 하는 제자 또 추정하는 몇몇 분들이 나도 좀 보태겠다 해서 조금씩 보태서 당시 한 400만 원을 들여서 신약이란 책 그 국판 540페이지 규모인데 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그것이 뭐 최초의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뭐 창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사실 그 언론사 기자 생활하면서 박봉에 생활하시는 것도 어려우셨을 텐데 직접 자비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하셨을 것도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사모님이나 또 자제분 생각하면 쉽게 용기 내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나요? 있죠. 네. 이제 그 아내도 뭐 그 걱정을 할 것이고 아이들은 뭐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그런 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아버지 의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어쩌면 숙명처럼 또 제 그 일생의 최대 사명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이제 그 뭐 그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중앙일보의 그 뭐 편집부장 그분이 그 두 분 다 내외분이 이제 한 분은 조선일보, 한 분은 중앙일보 이렇게 기자 생활하신 분들인데 자기는 세금을 빼서 신약치료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졸여가지고 그 내외가 그냥 자기 일보다 더 걱정을 하고 했는데 그 책이 한 달 만에 다 팔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김 기자는 거리에 나가는 일은 이제 해결됐구나. 이러고 두 부부가 기뻐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저는 뭐 절실하니까 전후 좌우 안 가리고 그냥 출판에 임했지만 주변에서는 뭐 형도 그렇고 다 우려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책이 성과가 좋았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좋았습니까? 판사 대표의 그 예상으로는 이게 전문 의학 서적이니까
적어도 한 3,000부 찍어 놓으면 한 3년 정도 팔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의 서서히 팔릴 것이다. 그렇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전문 서적은 그렇게 금방 뭐 소설처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니까. 수요가 적죠. 예, 예. 그래서 또 그게 난해한 의학 서적이고 네. 또 전문 영역이고 하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양 의학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전통 의학에다가 자연 의학에다가 인산 선생의 독창적이고 독특한 의학이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죠.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3,000부 찍으면 3년 판다고 하니까 참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말 이제 삶이 굉장히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당시 그 4,000부가 한 달 안에 완전 매진되는 이제 그런 뭐 다들 뭐 깜짝 놀라서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한 달 만에 4,000부. 4,000부를 뭐 몽땅 다 매진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살 사람은 다 샀으니까 3,000부 찍읍시다 해서 그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빠른 기간 내에 팔리면 토달지 말고 매번 5,000부씩 찍읍시다 했더니 그렇게 찍으면야 그건 뭐 더 바랄 게 없는 참 행복한 그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실제로 3,000부 찍은 게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가고 그 뒤에 5,000부씩 계속 찍었는데 지금까지 약 70만 부 이상이 70만 부나. 예, 판매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신약책이 나온 이래 이제 35년 됐는데 네네. 이제 그 꾸준하게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창업 언저리로 돌아가 보면 이 첫 창업은 사업자 등록은 기존 출판사에서 갖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비용은 전부 다 김윤수 회장님께서 투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 그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거기서 또 이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자연히 자기들 비용이 투입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정 비율로 아마 그때 전체 이익금의 반반 정도를 나눈 네. 걸로 그러니까 사이좋게 반반씩.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첫 창업은 공동 창업처럼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책이 한 달 만에 4,000부가 나갔다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의 작업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한 달 만에 4,000부가 나가고 또 새로 찍어도 3,000부가 곧 나가고 또 5,000부, 5,000부도 계속 나갔었던 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전세금을 빼서 그 아버지의 의술을 담은 책을 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니던 우리 신문사의 부장께서 친하게 지내던 여원 잡지의 김재원 회장 부인 이정숙 여사이신데 당시 그 소설문학 발행인으로 있었습니다. 그 김재원 회장께서는 미디어의 그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뭐 직장인, 여원, 신부 이래가지고 7종류의 그때 잡지를 그 발행하고 있던 분인데 저도 기억합니다. 여원이라 그러면 당시에 여성지 중에서 가장 압권의 1위였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 편집부장께서 이제 그 여원 김재원 회장 부인 이정숙 여사와 우리 신문사에는 하늘이 낸 효자가 있는데 그냥 전세금을 빼서 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기 아버지 책을 출판해서 참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닌데 저러다가 뭐 거리에 책이 많이 안 팔리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참 그렇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이정숙 여사께서 지금도 뭐 연락하고 서로 이제 잘 지내시는데 그때 야 세상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나 그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그 부모의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효자가 있나라고 이 남편 되시는 김재원 회장께 말씀드리고 그 참 거기 어떻게 뭐 도와줄 방법이 없나 그 책에다 좀 그 대서특필 좀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게 하면 안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여원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께서는 부인께서 그러시니까 그냥 편집장 불러서 그 한번 취재해서 한번
기사를 좀 다뤄보지. 그러니까 그 편집장은 또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그 미술 하시는 그 기자인데 손철주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 회장님 명의시니까 이거 가서 취재 좀 해봐라. 그래서 이 1986년 6월 20일에 15일에 책이 나왔는데 6월 20일에 그 신약 저자 인산 김미로농 초청 건강 강연회를 한국일보 13층 수면클럽에서 이제 개최했습니다. 그때 서울을 오시기 때문에 여원의 그 손철주 기자가 와서 경복궁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저기서 인산 선생이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서 그 기사가 1986년 7월호 여원에 7페이지에 걸쳐 보도가 됐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도 아니고 7페이지나요? 여성기는 되게 2~3페이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손철주 기자가 기사를 써서 이렇게 내니까, 뭐 매수는 뻔하니까, 편집장이 그걸 읽다가, 야, 세상에 이게 진짜 이게 정말이냐? 이게 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이런 분이 다 있노? 그래서 이거 다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다시 쓰게 해서 그 당시 여원 잡지 제목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기적의 의수를 숨겨온 기인 인산 김일훈 옹 죽을 목숨 살린 것만 해도 수천 명이 넘지. 이건 큰 글씨로 된 제목인데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 걸쳐서 기사가 게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뭐 진짜 그 돌풍을 일으켰죠. 그걸 보고는 그 갑자기 이 암이나 난치병 폐지를 앓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이 함양 우거 인산생의 우거 아주 뭐 초암이죠. 뭐 대지 한 23, 4평에 건평 한 12평 되는 아주 적은 남로할 수 있는 기울어 가는 네. 초가집인데 그 집에 동네에 꽉 자동차가 찰 정도로 사람들이 뭐 진짜 구름처럼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숙박업소 또 음식점 또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뭐 늘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시끄럽고 할 정도로 함양 분들이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 네.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동네 주민들은 경운기 다니기도 힘들게 막 차들이 물려 있으니까 막 좀 뭐 불평한 소리도 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여원의 그 기사의 위력은 아주 뭐 대단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산골까지 물어물어 찾아와서 또 인산생을 그날 못 뵈면 그 숙박업소에 자면서 또 식사하면서 또 자면서 자기 때가 되면 이제 와서 또 여쭤보고 처방받아서 또 가서 또 자기 병 고치고 가족 병 고치고 이랬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편 이제 언론은 외부 언론은 여원이 그 우리 김윤석 회장님의 첫 책 네. 그것에 감동한 소속 회사의 부장께서 여원을 연결해 주셔서 가능했었다면 첫 강연회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강연은 직접 주최하셨는데 그 강연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고 거기 오셨나요? 그때 이제 불교신문에 한 5년 동안 연재가 되고 불교신문에 그 강연 광고를 냈습니다. 네네. 또 신약이라는 책의 광고도 뭐 비록 조그맣게나마 이렇게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도 이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광고 카피를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했죠. 네. 그 광고를 본 분들이 이제 한국일보 대강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국일보 대강당은 이 좌석이 약 300개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큰 강당이었습니다. 예, 300개 정도인데 그 좌석의 2배 정도 이상 되는 인파가 몰려가지고 복도에 들어앉고도 복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뭐 세상에 다 이름을 아는 유명한 기업인이라든지 유명한 언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아주 많이 몰렸었고요. 그래서 대성황리의 그 출판 이제 기념 강연회가
이 마무리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또 매스컴에 이제 또 하나하나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불교신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신문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서 잇따라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인산 김일원 선생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 그 순서를 제가 한번 다시 복귀해보면, 회장님께서 신문사 기자로, 불교신문의 기자로 재직하시면서, 부친의 뜻을, 그리고 그 의술을 알리기 위해서 매주 칼럼을 직접 연재하셨고, 그 5년 동안의 그 작업, 그리고 또 실제 녹음,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그 불교신문의 독자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호감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강연에 많이 와주신 거고, 또 한편 또 소속 부서장께서 여원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 책이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뭐 강연을 하신 겁니까? 광고를 계속 하셨습니까? 이제 되게 한 달 내지 2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 강연을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해 나갔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하기만 하면 구름처럼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연 내용을 보면 요새 신약본처럼 책에 그 전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데 참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가득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강연회가 열리고 또 인산생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서 또 세상에 알리고 저희가 원했던 대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산 선생을 만나서 인터뷰하다 보면 인산의학을 또 이런 그 의학 이론도 있고 이런 처방과 약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인산 선생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매스컴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또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신약이란 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뭐 방송에 출연을 아주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신문들의 뭐 유료 광고도 좀 하셨습니까? 광고는 거의 안 하셨습니까? 광고는 거의 못 했습니다만.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정도의 이제 그 형편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는 않았고 이제 대부분 그게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